오늘 밤에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왜 복사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일까요? 이 질문은 기술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이 무엇인지, 소유가 무엇인지, 신뢰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사진도 디지털이고, 문서도 디지털이고, 영상도 디지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나 복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사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원본과 사본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사에 최적화된 디지털 세계에서 비트코인은 유독 이상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복사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를 두 개로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선 아주 솔직하게 하나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보면 복사됩니다.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 기록은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복사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비트코인을 복사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말할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파일과 자산을 완전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파일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권한은 단 하나의 방식으로만 증명됩니다. 개인키입니다. 개인키라는 개념은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사람이 누구냐를 묻지 않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고 주민번호도 묻지 않고 계좌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묻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그 열쇠가 개인키입니다. 이 개인키를 가진 사람만이 해당 비트코인을 다음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키는 복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전체가 동시에 인정하는 상태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이 해결한 아주 오래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중치불 문제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복사되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돈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만약 같은 1만 원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다면 그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이 문제를 중앙기관으로 해결했습니다. 은행이 이 거래는 유효하다, 이 거래는 무효다 라고 판단해 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역할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네트워크 전체가 같은 질문을 동시에 던집니다. 이 거래가 가장 먼저 기록된 거래인가? 그리고 그 기록을 바꾸기 위해 실제 비용을 지불했는가? 비트코인에서 거래가 확정된다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가 기록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기록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의 자원을 다시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기, 시간, 연산 능력. 이게 바로 작업 증명이라는 구조입니다. 작업 증명은 말로 신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연산이라는 물리적 비용으로 신뢰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기록은 복사해서 속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같은 비트코인을 두 번 쓰려고 하면 네트워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미 사용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누군가의 권한이 아니라 구조 자체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지만 디지털의 약점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복사라는 편리함 위에 비용이라는 현실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버튼 하나로 늘릴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복사 붙여넣기로 만들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희소 자산이 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2100만 개라는 숫자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누구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더 만들고 싶다면 전 세계 네트워크를 동시에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은 말이나 권력이 아니라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비트코인은 디지털이면서도 디지털 같지 않은 자산이 됩니다. 복사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 통제할 수 없다는 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비트코인을 몰래 복사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잔고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이 있어야 존재하는 자산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허가형 자산이 아니라 존재형 자산입니다. 존재하고 검증되고 이동할 뿐입니다. 이 점에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의 디지털 자산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왜 이런 구조가 지금 시대에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디지털로 옮기고 있습니다. 돈도, 기록도, 신분도, 자산도 모두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편리해질수록 중앙 집중은 더 강해집니다. 비트코인은 이 흐름 속에서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복사되지 않고 조작되지 않고 누군가의 승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이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답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복사할 수 없는 이유는 기술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않아도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조, 비용이 따르는 합의, 그리고 소유권을 암호화로 증명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모여 비트코인을 복사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파일이 아니라 권한이고 데이터가 아니라 합의이며 디지털이지만 현실의 제약을 품고 있는 자산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를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구조로, 유행이 아니라 설계로, 지금이 아니라 시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밤에 듣는 비트코인 라디오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